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7년 차로 6살 아들과 4살 딸을 키우고 사는 엄마입니다. 현재 문화예술 관련 기관에서 국가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워킹맘이기도 합니다. 제 직장도 안정적이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커주고 남편도 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만 본다면 제 결혼 생활은 행복하고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결혼 생활 동안 늘 위태롭고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았어요. 바로 저희 시어머니 때문인데요. 남편하고 직접적인 문제는 아닌데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을 해야 되나 골백 번도 더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저도 제 결혼 생활에 있어 시어머니의 존재가 이토록 스트레스가 될 줄은 몰랐어요. 결혼 전에는 막연하게나마 잘 지낼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있었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이상하고 경우 없는 분일 거라고는 생각 못 했거든요. 오히려 결혼 전 저는 어머님이 과묵하고 신중한 분인 줄 알았습니다. 결혼 전에 두어 번 뵌 게 다지만 그때만 해도 말씀이 없으시고 조용하셨거든요.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참는다는 느낌은 저도 은연중에 받기는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님 입방정 떨다가 아들 결혼 파토 낼까봐 온 가족이 합세해서 어머님 입단속을 한 거였습니다. 저희 결혼에 관해서도 남편을 통해 상당히 많은 불만과 잔소리를 시전하신 것 같은데 남편이 그때 당시에 저한테까지는 전하지를 않았다 보니 저는 몰랐죠. 남편은 예전에 자주 하던 소리가 있어요. 우리 엄마 옛날 분이라 그래. 저희 어머니 지금 70이십니다. 제가 결혼했을 때 63 정도셨으니 나이로 쳐도 전혀 많으신 편이 아니에요. 진짜 옛날 분이라고 하면 최소 80은 넘어야 될 것 같은데 나이로만 봐도 옛날 분 축에도 못 드는 젊으신 나이인 겁니다. 그런데요, 저희 어머님 정말 옛날 분 맞습니다. 그 가치관과 사상이 정말 고리짝 시절에 머물러 있거든요.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보다도 옛날 마인드를 갖고 계십니다. 남녀 차별도 정말 심하고 여자는 또는 며느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도 정말 크세요. 남편에게는 2살 많은 누나가 하나 있어요. 남편만 아들인 셈이죠. 신우 형님도 어머님의 남녀 차별과 아들만 최고다 때문에 커오면서 정말 상처를 많이 받고 질릴 대로 질리신 분이래요. 하지만 오히려 겉으로는 잘 웃고 하하호호 해버리십니다. 진짜 상처는 속에 있는데 감추고 사시는 분이었던 거죠. 저는 형님이랑 친해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는데 들어보니 진짜 속상하셨을 때가 많겠더라고요. 저는 결혼 전까진 어머님이 그 정도인지는 몰랐고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형님에게 다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이 많습니다. 어머님이 제 속을 뒤집게 만드는 소리는 신혼여행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저희는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연착 때문에 원래 예정 시간보다 좀 더 늦게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현지 호텔 도착하고 어머님께 먼저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님이 여행지 도착하면 전화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때까지는 저도 시부모님과 잘 지내고 싶고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컸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말도 잘 들으려고 했죠. 일부러 도착하자마자 어머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받자마자 너 누구한테 먼저 전화했니? 하시는 겁니다. 목소리가 결혼식 때랑은 다르게 너무 앙칼지셔서 순간 저도 좀 당황했죠. 네? 너 친정에 먼저 전화했지? 그래서 우리한테는 늦게 한 거지? 아니에요, 어머님.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아까 상욱이 비행기 탄다고 카톡 보낸 지가 언젠데. 친정 전화하고 시댁 전화한 거 맞지? 누굴 속이려 들어. 내가 너 가르칠 거 참 많아 보인다고 생각은 했는데 이런 것까지 가르쳐야 되니? 너 명심해라. 이제 결혼했으니 시댁 귀신 된 거다 생각하고 시댁을 먼저 챙겨야 돼. 하시면서 마치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잔소리를 한 번에 터트리게라도 하는 양 저한테 오만 소리를 다 하시는 거예요. 통화만 20분 넘게 붙들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님이 왜 이러시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그저 어안이 벙벙한 채로 네, 죄송합니다 하고 듣고 있는데 어머님이 무섭기도 하고 그 상황이 너무 당혹스럽기도 해서 눈물까지 나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옆에서 왜 하고만 있고요. 그렇게 긴긴 전화를 끊고 놀란 마음으로 눈물을 훌쩍거렸습니다. 기분 좋게 신혼여행 왔고 도착했다고 전화드린 건데 내가 왜 잘못한 것도 없이 20분 넘게 일방적으로 욕먹고 혼나고 있어야 되나 싶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울면서 어머님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내가 뭘 잘못했느냐 했는데 남편이 한숨 쉬며 한다는 소리가 우리 엄마가 좀 옛날 사람이라서 그래. 그냥 이상한 소리 하시면 네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우리 엄마 누나한테도 잘 그러고 나한테도 한 번씩 그래.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는 남편의 저 말이 크게 거슬리지 않았고 그저 속상했습니다. 신혼여행 첫날부터 그런 일이 있었으니 남은 여행 동안 마음도 편치 않고 기분도 상했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신혼여행을 떠올리면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님이 뭔가 나에게 서운한 게 있으셔서 그런가 보다 앞으로 주의해야겠다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결혼 생활을 시작해보니 제가 주의하고 말고 할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뭘 하든 어머님은 저를 탐탁치 않게 여기고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잔소리를 퍼부으셨거든요.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명절이 있었는데요. 하루 시댁에서 잤으니 다음 날은 저희 친정으로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저희를 친정으로 보내기 싫었던 겁니다. 이미 옷 다 갈아입고 짐도 다 싸놨는데 남편한테 갑자기 식혜 먹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남편은 마셨는데 알고 보니 거기다가 술을 탄 거예요. 남편은 처음에 맛이 이상하다, 술 냄새 같은 게 난다 라고 했는데 어머님이 아니라고 맛이 진해서 그런 거라고 기어코 다 마시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 먹고 나서 사실은 술 타놨다고 너 운전 못하니까 자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어찌나 황당하고 벙찌는지요. 이제 친정 가려고 준비 다 해놨는데 못 가게 하려고 저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앞에서 제가 운전하면 되는데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지금 기다리고 계셔서 가봐야 돼요, 어머님. 했습니다. 저 말하자마자 어머님 표정이 말도 못하게 썩으면서 저를 노려보시는 거예요. 너무 대놓고 노려보시니 저도 움찔했죠. 하지만 저도 기분이 상해서 일부러 남편에게 뭐해? 일어나. 얼른 가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사 받던지 말던지 인사드리고 차 타고 가버렸죠. 그렇게 명절 끝나고 어머님은 일하고 있는 저에게 전화해서는 퍼부으시는 겁니다. 제가 일한다고 바빠서 통화 길게 못한다고 해도 시댁을 우습게 하느냐, 세상이 변했어도 여자고 며느리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네가 나랑 부딪히면 상욱이랑 네가 더 힘들어지고 불편해지는 거다. 왜 네 행동 때문에 가족끼리 얼굴을 붉히냐 등등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잘못했다고 쏘아붙이고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작정하신 것처럼요. 극 초반에야 죄송합니다, 주의할게요 했지만 그런 일이 잦아지니까 저도 서서히 열받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툭 하면 전화해서 나한테 이렇게 막말을 퍼부으시는 건지, 나한테 사과하라고 따지고 쏟아내시는 건지, 나중에는 저도 마냥 참지 않고 할 말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며느리가 건방지게 지 할 말 한다고 더 뭐라고 하셨고 서로 언성까지 높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고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말하면 남편은 자기 엄마가 좀 옛날 사람이라서 그렇다. 대응하지 말고 그냥 네 하고 무시해라. 이런 식으로만 적당히 대꾸하는 거예요. 남편의 무책임하고 비겁한 태도 때문에 저는 더 화가 나고 속이 뒤집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가 진짜 인연을 끊을 일이 터지게 되었어요. 제가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인데요. 저희 부부를 찾아와 준 소중한 생명에게 마냥 감사하고 또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그맘때 저희 언니도 임신을 한 상태였는데 언니는 저보다 2달 먼저 임신이 된 상태였죠. 저희 언니는 첫째도 딸이었는데 그맘때 병원을 가보니 둘째도 딸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더군요. 언니는 자매를 키우고 싶어 했기에 너무 잘된 일이었고 저도 축하해 주었습니다.
언니가 저는 어떤 성별을 원하냐고 해서 저는 아들이든 딸이든 다 상관없다고 그저 건강하게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시댁 가서 밥을 먹는 일이 있었는데 저희 언니 얘기가 마침 나온 거예요. 올케 언니분 둘째 임신했다고 하던데 성별 나왔냐고요. 제가 웃으면서 딸이래요. 언니는 자매 키우고 싶다고 했는데 잘 된 거죠.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거기다 대고 갑자기 인상을 팍 쓰시는 거예요. 너네 언니는 또 딸이래? 가만. 그러고 보니 너네 집에는 아들이 없네? 너랑 언니밖에 없고 남자 형제 없으니까. 네? 아, 그렇죠. 세상에 전부 딸밭이네. 이러다가 너도 딸 낳는 거 아니니? 하면서 엄청 날석에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좀 어이없어서 그랬죠. 딸이 어때서요, 어머님? 저는 딸도 좋은데.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막 황당하다는 얼굴로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예, 혜정아. 너네 회사에서 월급 주고 너 왜 쓰겠니? 네 할 일 제대로 하라고 돈 주고 너 쓰는 거 아니야? 저는 뭔 소리를 하시나 했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서 너를 왜 들였겠어? 우리가 너네 결혼할 때 돈도 제법 보태준 거 기억나지? 부모 덕을 보고 살려면 너도 그 값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디서 재수없게 딸을 낳는다 그래? 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한 것뿐이지 저를 들이긴 뭘 들였나요? 제가 무슨 가전제품인가요? 게다가 부모 덕을 봤으면 그 값을 하라는 겁니다. 저도 기분 상해서 그랬죠. 어머님, 값을 하라뇨. 값이 뭔데요? 몰라서 묻니? 아들 낳는 게 네 할 일 아니야. 저 그 순간 어이가 탈출해서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부모 덕을 본다고요? 결혼할 때 저희한테 1억 주시고 집값 보태라고 해주신 건 맞습니다. 하지만 친정에서 8천만 원 해주셨고요. 제가 4천만 원에 가족차로 쓰려고 SUV까지 한 대 해갔습니다. 가족차라고 해도 남편이 주로 타고 있고요. 따지고 보면 제가 그리고 저희 집이 더 많이 해주신 거예요. 1억 적은 돈 아니고 시댁에서 보태주신 거 감사한데요. 막말로 그거 저한테 주신 건가요? 당신 아들한테 결혼자금으로 주신 거고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비슷한 금액으로 받았습니다. 누가 더 해주고 말고 했다 할 상황도 아니거든요. 근데 저더러 자기들이 돈 해준 값 갚으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 것으로요. 애초에 제가 성별을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 값을 왜 저한테 달라는 건지도 모르겠고 딸이면 쓸데없다고 대놓고 얘기하시는데 어머님의 말 같지도 않은 논리 자체가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 얘기하자마자 옆에 있던 형님은 깜짝 놀라서 엄마 뭔 소리 하느냐고 나서서 어머님 헛소리를 차단시켜주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올케 미안해. 엄마가 그냥 하시는 소리니까 흘려들어.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 어머님이 형님 등짝을 철썩 소리나게 때리시는 겁니다.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너는 가만히 보면 이상한 데서 사과를 하는 것 같아. 여차하면 아들 손주 못 보게 생긴 내가 더 기분이 상하는데 미안하긴 뭘 미안하냐고 하시는 겁니다. 저 너무 기분 나쁘고 그 순간 어머님이 그간 저한테 하셨던 행동들이 순식간에 제 속에서 올라오더라고요. 저 기분 상해서 아무 말 안 하는데 어머님은 그 와중에도 저한테 삿대질하면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어서 아버님께 죄송한데 먼저 가보겠다고 말씀드렸고 아버님도 얼른 가보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난리통 속에서도 남편이란 놈은 말리지도 않고 그냥 한숨만 내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일단 제 짐 챙겨서 집 빠져나왔어요. 잠시 후 남편도 따라 나오더라고요. 한마디도 없이 차 올라탔는데 아버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너네 어머님이 첫애를 딸로 낳아서 구박도 많이 받고 시집살이를 좀 당했었다며 그래서 가슴에 화가 많아서 저렇다고 시어머니가 유별나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한 저도 그랬죠. 제 귀로는 흘릴 수 있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는 다 들었을 거라고 행여나 딸이라는 이유로 저렇게 미움받는 거면 너무 슬플 것 같다고요. 아버님은 미안하다고 어머님 대신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버님과 통화를 잘 하고 끊었는데
남편 놈이 뚱하게 있다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한 건데 왜 아빠한테 그렇게 말하냐고. 그리고 아빠 말대로 엄마가 좀 옛날 사람이라 그런 건데 제가 그러려니 하고 참았어야 된다고요. 남편이라는 인간이 지네 엄마가 막말하는데 가만히 있고 서운해하는 저보고 네가 참고 넘어가지 그랬느냐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그랬던 것보다 더 서운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당장 차 세우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여기서 어떻게 세우냐 했지만 제가 끝까지 차 세우라고 해서 차 세웠어요. 그리고 저는 곧장 내려서 택시 타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 가자마자 아빠한테 울면서 있었던 일 다 얘기했고 저희 아빠도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거셨죠. 내 딸이 자네 집에 아들 낳아주러 팔려간 줄 알아? 행복하게 살라고 곱게 키워서 결혼시켰더니 그런 소리 듣고 살 것 같으면 그냥 이혼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셨습니다. 남편도 아빠가 전화해서 저렇게 얘기하시니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막 하는 게 폰 밖으로까지 들리더라고요. 자네는 결혼했으니까 이제 남편이기도 하다는 걸 명심하게. 남편이라는 작자가 본인도 이건 아니다 싶으면 부모라고 해도 할 말하고 아내부터 챙겼어야지. 뒤에 와서 아내 보고 네가 참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가 무조건 이해해라 그러나? 자네 같으면 마냥 참고 이해하고 그럴 수 있겠나? 꾹꾹 눌러가며 말하는 아빠도 얼마나 속상하셨던지 목소리까지 떨리시더라고요. 남편도 잘못했다고 지금 당장 오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빠도 지금 오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니 집에 돌아가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후로 거의 2달 동안은 집에 안 들어가고 친정에서 지냈습니다. 그동안 저도 어머님 막말 때문에 쌓인 게 상당히 많았다가 그 일로 확 터졌다고나 할까요? 어머님 저런 생각 없는 막말을 언제까지 들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또 그때마다 우리 엄마가 옛날 분이라 그래 하면서 저한테만 참으라고 하는 남편에게도 넌덜머리가 났거든요. 남편이 초반에 친정이 찾아와도 안 받아주고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아예 자기 짐 싸서 저희 집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희 부모님도 받아주시고 한동안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게 되었죠. 그러던 와중에 저희 아이 성별이 나왔습니다. 초음파 사진상으로 꽤나 선명하게 나왔더라고요.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 어머님께는 말하지 말라 했어요. 딸이라고 뭐라고 하는 것도 싫지만 아들이라고 좋아하실 거 생각하니 더 부하가 치밀었거든요. 그맘때 어머님 툭 하면 남편한테 전화해서는 아들이냐 딸이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딸이지? 그러니까 말 안 하는 거지? 그럴 줄 알았어. 결국 딸이지. 아휴, 딸 가진 주제에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남편 제 눈치 보면서 쩔쩔매고 있는데 저도 화가 나서 폰 뺏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입니다 하고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바로 말했어요. 나 어머님 앞으로 안 보고 살 거야. 어머님 그림자조차도 안 보고 살고 싶어. 그러니까 앞으로 시댁 가고 싶으면 너 혼자 가. 나는 너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애도 나 혼자 키울 능력 충분해. 그러니까 나한테 앞으로 너네 엄마 이해하라고 하지 말고 너네 집 가자고도 하지 마. 너도 이혼하기 싫으면 앞으로 남편 구실 똑바로 해야 될 거야. 라고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저는 그 뒤로 정말 시댁에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분명 색 난리를 치실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어머님도 잠잠하시더군요. 나중에 형님에게 들었는데 어머님이 저 가만 안 둔다고 시댁 갈기를 우습게 아느냐 뭐라고 하면서 남편한테 저 데리고 와서 사과시키라 했대요. 아니면 저희 집 쳐들어갈 거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거실 바닥에 드러누워 울었답니다. 아들 이혼시키고 쓰레기처럼 사는 거 보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라고 했대요. 어머님이 소리 지르고 난리치는 것보다 더 미친 척 색 난리를 피웠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에 어머님도 약간은 학을 떼시고 저한테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않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남편이 자기 역할 했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친정에서 지내다가 다시 저희 집으로 돌아왔고 시간이 흘러 제가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습니다. 조리원에서는 최장 3주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 친정에서 조리원비 내주시고 3주 정도 있다가 친정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엄마가 좀 도와주셔서 2주 정도 더 산후조리하고 저희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그 후 어머님이 전화해서는 너는 애를 낳았으면서 나한테 말도 안 하니? 하시더라고요.
저는 길게 통화하기도 싫어서 전화 끊겠다고 하려는데 내가 애 보러 지금 가마. 내 새끼 좀 보자. 하시는 겁니다. 그 말에 제가 그랬죠. 아니요. 오지 마세요. 오셔도 문 못 열어드립니다. 어머님 새끼는 지금 없어요. 회사 갔습니다. 너 진짜 이럴 거야? 그래, 오냐 미안하다. 내가 그때 실수했어. 아들인 줄 모르고 딸인 줄 알고 그랬지. 그 말에 저 또 속에서 부하가 치밀더라고요. 딸이었으면요? 그랬으면 얼마나 저한테 뭐라고 하시고 저희 딸한테 막말하셨겠어요. 저한테는 아들이고 딸이고 다 귀한 자식이에요. 딸이라고 어머님한테 천대받을 이유 없어요. 어머님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미안하다. 내가 어떻게 하면 네 기분 풀릴래? 어떻게 하면 내 새끼, 아니 네 새끼 얼굴 좀 보여줄래? 내가 지금 가면 되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녁에 남편이랑 가겠다고, 그러니까 여기 오실 생각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녁에 남편과 아이 안고 시댁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아이 보자고 하는 어머님에게 드릴 말씀이 있으니 얘기부터 들어달라 했습니다. 아이 보고 싶으시면 앞으로 남편이 데리고 여기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 불쑥불쑥 오실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명절 때도 어머님 툭하면 친정 못 가게 하시는데요. 앞으로는 어머님 아들 버리고 저는 갈 겁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툭하면 막말하시는데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도 행여나 그런 말이 하고 싶으시면 그냥 입을 다무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라고요. 제 말에 어머님 얼굴까지 시뻘개지셔서 부들거리시더라고요. 뭐? 입을 다물라고? 네. 어머님이 감당도 못하고 남한테 상처만 주는 말 하실 거면 그냥 입을 다무시는 게 맞죠. 그게 싫으시면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하고 제가 가려고 하자 어머님이 제 팔을 잡더라고요. 그래, 알았다. 며느리 무서워서 내가 입 다물게. 됐니? 어머님은 더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신 것 같지만 제 눈치를 보더니 입을 꽉 다무시더라고요. 저도 어머님한테 막말 당하다가 할 말하니까 희열까지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딱히 부딪히는 일이 없었어요. 1년에 5-6번 정도만 찾아갔고 주로 저 빼고 남편하고 아이만 시댁으로 가는 일이 많았거든요. 어머님과 부딪힐 일이 없으니 화날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둘째를 임신했어요. 그런데 둘째는 딸이었습니다. 저는 첫째가 아들이었기에 둘째가 딸인 게 좋았는데 역시나 어머님은 마음에 안 드는 눈치였죠. 그런데 그맘때 갑자기 큰애가 저보고 자기는 동생 싫다고 밉다고 울고불고 하는 겁니다. 그전까진 제가 동생 태어나면 예뻐해 주라고 우리 가족이 생기는 거라고 설명을 해줬고 큰애도 좋아했거든요. 자기 동생 생기면 예뻐해 줄 거고 장난감도 줄 거라고요. 그런데 한동안 이상하리 많지 동생 싫다고 떼쓰고 울고불고 그러는 겁니다. 그 시기에 공교롭게 시부모님의 부탁으로 큰애가 주말에는 시댁에 가 있었던 때였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님이 큰애한테 건우야, 너 여동생 태어나면 어쩌니? 너 여동생한테 만난 것도 다 뺏기고 너네 엄마가 동생만 예뻐할걸? 할미는 네 편인데 니네 엄마는 네 동생을 더 좋아할 것 같다. 너 이제 동생한테 만난 것도 엄마 사랑도 다 뺏길 텐데 어쩌니? 네 거는 네가 챙겨야 돼. 그러니까 동생이 달라고 해도 뭐 주지 말고 네 건 꽉 쥐고 있어. 알았니? 이런 소리를 애한테 툭 하면 해댄 겁니다. 그 소리 듣고 어머님이 또 시작이구나 싶어서 혈압이 오르더라고요. 저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소리 질렀습니다. 애한테 그런 소리 왜 하시냐고요. 어머니, 도대체 애한테 그런 소리 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어쨌다고? 그게 뭐라고 이 유난이야? 애한테 태어나지도 않은 둘째 동생 미워라고 네 거 다 빼앗긴다고 가르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올 것 같으면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마시라고요. 애 보고 싶다고 보내라 하셔서 보냈더니 그런 소리나 애한테 하세요? 자기 동생 미워하는 마음이나 가지라고 참 좋은 거 가르치시네요. 하고 저도 악에 받쳐서 소리를 마구 질렀는데 그 순간 배가 확 땡기는 겁니다. 저는 일단 전화부터 끊고 병원으로 갔어요. 제가 흥분하는 바람에 배가 확 뭉쳤더라고요. 그렇게 병원에서 돌아왔고 남편 앞에서 어머님이 하신 말씀 다 했어요. 울분을 토하고 있는데 어머님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 일부러 남편도 들으라고 그냥 스피커폰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야! 이게 진짜 봐주니까 시어머니를 물러보네? 세상 천지 어느 며느리가 너처럼 시어머니한테 구니? 너 옛날 같았으면 소박감이야. 생각 같아서 너 당장 이혼시키고 혼자서 애 키우라고 하고 싶어. 어디서 싸가지 없게 시어머니한테 건방을 떨어?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남편도 그 말 듣고 뒷목 잡더라고요. 그 길로 남편 시댁 가서 또 뒤집어 엎었습니다. 아버님도 화가 나서 어머님에게 쓸데없는 소리 작작 좀 하라고 소리 지르셨대요. 아버님이 웬만해선 큰 소리 안 내시는데 아버님도 어머님께 질릴 만큼 질리신 건지 소리 지르면서 어머님에게 뭐라고 하셨다네요. 저희 남편도 어머님께 따지고요. 할머니라는 사람이 애한테 차별받는 거 알려주고 남매끼리 서로 미워하는 것부터 가르쳐주느냐고. 엄마 이런 식이면 내 자식들 아무도 안 보여줄 거라고. 그리고 아들 이혼시키고 괴로워하는 거 보고 싶으시면 계속 하시라고 팔짝 뛰었답니다. 그 모습에 아버님도 남편한테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냐고 화내셨다는데 결국은 어머님한테도 당신 헛소리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라고 제발 말 좀 가려서 하라고 화내셨대요. 그 와중에 어머님은 손주 귀여워서 농담 한번 한 거 가지고 늙은 엄마를 이렇게 잡느냐고 며느리 잘못 들어왔다고 울고불고 신세한탄하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집 사는 큰 신우도 듣다 그 전쟁에 참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그걸로 억울해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그동안 내가 딸이라고 아들인 상욱이랑 얼마나 차별했느냐고. 근데 이제 손주들한테까지 그러면 안 된다고. 제발 철 좀 드시라면서 신우까지 목 놓아서 울고 소리 질렀다고 했습니다. 형님은 사실 결혼 안 하시고 혼자 사시는데요. 원래 독립해서 살다가 어머님이 외롭다고 결혼해서 나간 것도 아닌데 왜 나가서 사느냐며 다시 돌아오려고 생 난리를 치셔서 결국 집에 와서 같이 사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형님 성격이 좋고 허허실실 웃고 넘어가시는 편인데 사실은 어머님에게 차별 많이 받고 커서 상처와 스트레스가 엄청 많으신 듯 했습니다. 결국 그 착한 형님까지 울고불고 뒤집어졌더니 어머님도 놀라신 것 같더라고요. 이 모든 일은 다 형님이 전화해서 얘기해주는 바람에 알게 되었습니다. 형님이 집이 쑥대밭이 되었지만 본인도 할 말 다 해서 조금은 속이 시원해졌다고, 그리고 엄마도 조금 기가 죽었다고 전해주더라고요. 그리고 형님은 엄마랑 같이 사니까 스트레스가 심해서 다시 독립할 거라고도 하셨죠. 시댁 식구들 중 신우도 아버님도 다 괜찮으신데 어머님만 정말 모나고 이상하신 분이에요. 하여튼 그 난리를 겪고 저희는 아예 시댁에 안 갔습니다. 남편도 굳이 안 가더라고요. 시간이 흘러 저는 둘째도 낳았고 저는 근무지 복직해서 일하면서 바쁘게 지냈어요. 그렇게 둘째가 3살 정도 됐을 무렵 아버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이 갑상선암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솔직한 말로 크게 걱정되지도 않았고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아프신 거면 저도 깜짝 놀라고 걱정이 됐겠지만 어머님이 아프신 건 알아서 하시겠지. 갑상선암 정도면 다른 암처럼 엄청 위험한 것도 아니지 않나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솔직히 그런 제 마음은 어머님이 만드신 거나 다름없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말하시길 어머님이 그 일로 너무 낙심한 것 같다고, 외로움도 많이 타는 사람인데 너네가 이제라도 왕래도 좀 하고 살아줬으면 좋겠다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때문이 아니라 아버님 때문에 저도 그 뒤로는 조금씩 왕래를 했습니다. 아버님이 그렇게까지 말하시는데 저도 모른 척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이전보다는 좀 더 왕래를 하고 지냈어요. 어머님은 수술을 받으셨는데 수술도 잘 됐고 예후도 좋고 그 후에 받은 정기 검사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시댁에 간다고 해도 어머님과 대화를 하거나 길게 앉아있는 일은 없었기에 딱히 부딪힐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사건으로 저는 결국 어머님과 완전히 손절을 하게 되었죠. 그날은 주말이었고 저도 같이 시댁에 방문했어요. 식사를 했고 후식으로 과일을 먹고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이었어요. 오렌지를 먹고 있었고 남편은 담배 핀다고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먹던 오렌지를 옷에 흘렸는데 입고 있던 옷에 과일물이 드는 거예요. 첫째는 야무지게 앞접시에 받쳐서 잘 먹는데 둘째는 더 어리다 보니 많이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둘째에게 흘리면 옷에 과일물이 드니까 엄마가 입에 쏙쏙 넣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둘째가 자기도 오빠처럼 포크로 직접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근데 오늘 서윤이 예쁜 옷 입고 왔는데 오렌지 자꾸 떨어뜨리면 옷에 얼룩 생길 텐데 엄마가 먹여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랬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옆에서 그럼 옷 벗고 먹여! 하셨어요. 그때 저희 딸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안에는 팬티랑 속바지밖에 없었어요. 제가 따로 여벌옷도 안 챙겨갔고요. 그 말에 저희 딸이 안 벗을래요. 서윤이 몸은 소중하니까 라고 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아들이든 딸이든 몸은 소중하기 때문에 아무 때나 옷 훌렁훌렁 벗고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딸의 말에 어머님이 얼씨구 기집애가 몸에 금칠이라도 했나? 너 그렇게 비싸게 굴지 마. 그러면 남자애들이 싫어해. 하시는 겁니다. 저게 4살 아이한테 할 소린가요? 저 그 순간 눈이 확 도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그 순간 어머님 하고 소리를 질렀죠. 아 깜짝이야. 너 기차 통을 삶아 먹었냐? 그게 지금 4살한테 할 소리세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 순간 아버님은 포기하고 아이들 챙겨서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비싸게 굴지 말라고요. 남자애들이 싫어한다고요. 어머님 어떻게 되신 거 아니에요? 하면서 따지다가 실수로 과일상을 팔로 확 치게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접시에 과일이 몇 개 떨어졌죠. 너 지금 상을 밀쳤어? 이게 미쳤나 정말. 어디다 대고 시어머니한테. 그러고 싸우는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어머님은 울고불고 하면서 상우가 제가 미쳤나 보다. 내가 알았다 숙여주니까 시어머니를 물러보는 거야. 내 앞에서 지 기분 나쁘다고 상을 던졌다.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진짜 어이가 없으니 헛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당신 맨날 그랬지. 어머님이 옛날 분이어서 그러는 거니 나더러 이해하라고. 아니? 옛날 분이라서가 아니라 너네 엄마는 그냥 못 배워먹은 거야. 할 말 못할 말 구별도 못하고 다른 사람 기분은 안중에도 없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아무 말이나 하고 그냥 못 배워먹은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면전에서 어머님 욕을 하니 남편도 표정이 확 굳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방금 어머님이 서윤이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 애가 옷 안 벗겠다고 하니까 기집애가 몸에 금칠이라도 했냐고. 그렇게 비싸게 굴지 말라고. 그러면 남자애들이 싫어한다고 이러시더라. 뭐? 그게 4살 손녀한테 하실 말이야? 나 정말 너네 엄마 이해 못하겠고 이제 이해하고 싶지도 않아. 아니 상종하기도 싫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아이들 챙겼습니다. 그리고 남편 놔두고 아이들만 챙겨 집 나갔습니다. 그 일 이후로 남편은 시댁에서 지냈어요. 남편은 어머님에게 그냥 이혼하겠다 했답니다. 그러면서 애 엄마가 직장도 탄탄해서 친권, 양육권도 못 가져올 거고 한 푼 건질 것도 없다고 이렇게 이혼당하고 살면 다 엄마 때문이라고 했답니다. 아예 이혼 서류까지 들고 와서 제가 보냈다고 아들 이혼시키니 이제 속 시원하느냐 그랬대요. 이혼 서류 보고서는 어머님도 아차 싶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일부러 시댁에서 지내면서 일주일 내내 하소연하고 앓는 소리를 했대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와서는 자기가 생각해도 엄마가 잘못했다고 앞으로는 진짜 저보고 엄마 안 보고 살아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혼만은 하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남편 나름대로 예전과 달리 용 쓰는 게 보여서 안타깝기도 하지만 저도 그 일 이후로 며칠이 지나도 심장을 움켜쥔 듯 마음이 답답한 겁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은 그냥 어머님이랑 연 끊고 살아야겠구나. 같이 지내면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겠구나. 부딪히지 않으려면 이혼을 아예 하던지 연 끊고 안 보고 사는 수밖에 없는 거구나 싶더군요. 저는 남편에게도 또 시아버지에게도 앞으로 어머님은 안 보고 살겠다고 전했습니다. 아버님도 그게 맞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일절 시댁에 가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도 자주는 가지 않고 아이들 사진만 한 번씩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가까운 친구에게 한 적이 있는데 그 친구 말로는 처음부터 그렇게 스트레스 받았으면서 왜 진작에 안 끊어냈냐 하더라고요. 하지만 결혼을 했고 가족으로 맺어졌는데 초반에는 좀 이상하다고 쉽게 끊어낸다는 게 쉽나요?
제 나름대로 어머님을 이해해 보려고도 했고 남편 말대로 옛날 뿐이니 그러려니 하자 스스로 세뇌시켜 보기도 하고 제 나름대로는 잘 지내보고자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그 일을 겪고 나자 나는 어머님의 저런 부분이 참아지지가 않는구나. 어머님을 계속 만날수록 내 마음만 갈가지는구나 깨달았고 결국 이렇게 연을 끊게 된 것 같아요. 나중에 들으니 형님도 결국 집에서 나와 독립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형님도 커오면서 지독하게 차별받고 컸고 그게 다 한우로 맺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 못 받은 자식이 원래 더 사랑을 구걸한다는 말처럼 어머님이 다시 들어와서 살라고 하는 그 말을 거역할 수가 없었대요. 하지만 다시 같이 사는 동안 형님도 질릴 대로 질려서 결국 집에서 나와 혼자 지내신다고 이제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예전에 남편은 툭 하면 우리 엄마가 옛날 사람이라 그래 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치면 옛날 사람들 다 개념 없이 말하고 남한테 상처 주고 막말했나요? 옛날 사람이라도 남한테 함부로 말하지 말고 조심해야 된다는 건 다 알잖아요. 남한테 함부로 말하고 상처 주는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기분을 줄지, 어떤 영향을 줄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저희 어머님을 보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한때는 그냥 남편이고 뭐고 이혼하고 안 보고 살아야 내 정신건강에 이로울 것 같다고도 생각했지만요. 그래도 남편도 나름 노력했고 이제는 더 이상 어머님 안 보고 살아도 되니까 저도 이제는 저희 가정에 충실한 마음으로 또 행복하고 감사한 기분 많이 느끼며 잘 살려고 합니다. 어머님 주변의 가족들이 떠나가서 외롭다면 자식들 잘못 키웠다고 한탄만 하실 게 아니라 어머님 잘못이 무엇인지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